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랩을 거쳐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요. 이러한 트랩을 통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샤클리 리드 홀 모델, SRH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학부과정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전자와 홀이 만나서 사라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밸런스 밴드에 떨어져서 빈 자리를 다시 채우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한 개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 한 개가 만나서 사라지는 과정처럼 간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내려오면서 이 에너지 갭만큼의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방출이 되겠고요. 보통 빛의 형태로 방출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리콤비네이션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리콤비네이션 레이시라는 값을 하나 정의를 하였었죠.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그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다음과 같이 순간 속도의 개념처럼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값을 얻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간 속도 형태로 정의하지 않고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을 먼저 정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이 아래 분모가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되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리콤비네이션 라이프 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러한 평균적인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지 평균 속도의 개념처럼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은 N타입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홀의 리콤비네이션 레이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의 라이프타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반대로 P타입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홀의 리콤비네이션 라이프타임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라이프타임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략적인 정성적인 이야기만 하였고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을 따라서 전체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결정되는지 샤클리 리드 홀 모델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내려와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혹은 이 리콤비네이션 과정에서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라디에이티브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던 다이렉트 세미컨덕터, 즉 EC 레벨과 EV 레벨의 K 다이어그램에서 같은 K축 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반도체인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리콘과 같이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EC 레벨과 EV 레벨이 같은 K축 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바로 밸런스 밴드로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겠는데요. 전자가 한번 에너지를 잃고 나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 레벨에 잠시 머무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가 트랩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렇게 트랩을 통해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왼쪽 그림과 같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그대로 밸런스 밴드로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다이렉트 세미컨덕터에서만 주로 발생되는 현상이며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런 실리콘 같이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인 경우에는 중간에 트랩이라는 곳에 전자가 한번 들렸다가 다시 밸런스 밴드로 내려가는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이러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트랩이 도와줘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혹은 최초의 모델을 만든 3명의 과학자의 이름을 딴 SRH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의 메커니즘을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다이렉트 세미컨덕터에서만 주로 발생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면은 빛이 외부로 발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같은 인다이렉트 밴드계 물질인 경우에는요, 이러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은 마이너 리콤비네이션이라고 써있죠. 즉 주로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아니게 되겠고요. 리콤비네이션 센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트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트랩을 통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트랩을 통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인다이렉트 밴드계 물질인 경우에는 빛이 잘 발산하지 않는다, 즉 광학적 특성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콤비네이션 센터, 즉 트랩을 통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SRH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죠. 오제 리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오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이 남는 에너지가 빛으로 발산되지 않고 이 남는 에너지를 옆에 있는 전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위쪽 에너지 상태로 익사이티드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익사이티드 된 전자가 점점 에너지를 잃으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면은 외부로 빛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제 리콤비네이션은 매우 높은 농도의 엑세스 캐리어가 발생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인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계 물질이기 때문에 리콤비네이션이 주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랩, 리콤비네이션 센터라고도 불리는 트랩을 통해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랩을 통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샤클리 리드 홀 3명의 과학자의 이름을 딴 SRH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 샤클리라는 과학자분이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개발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1940년도 후반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 자체도 엄청나게 오래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이 SRH 모델이라는 것은 매우 오래전에, 그리고 최초로 트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모델들이 많이 그동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랩을 설명하는 그 최신의 모델들도 전부 다 이 SRH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난다면은 최신의 모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SRH 모델을 통해서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에 따라서 전체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의 특성이 결정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SRH 모델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물질이나 혹은 인슐레이터, 절연체 물질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와 홀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트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데요. 크게 보자면은 이 케미컬 임퓨리티, 즉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런 트랩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원자의 결정 구조가 완벽하지 못할 때, 즉 완벽한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트랩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트랩은 전자와 홀을 가둘 수도 있고, 그렇게 갇혀진 전자와 홀이 다시 방출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트랩을 탈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빠를 수도 있고요. 혹은 몇 달, 그 이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트랩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랩 안에 갇혀진 캐리어들이 탈출하려면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가해 주어야만 탈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 완벽한 결정 구조의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벌크 쪽에서 트랩이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실리콘을 사용할 때에는 인터페이스 근처, 즉 다른 물질과의 접합이 만들어지는 이 경계면에서 트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다른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벌크 쪽에서도 트랩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올게닉 세미컨덕터, 즉 유기화합물 기반의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트랩의 원인들에 대해서 정리한 표가 되겠는데요. 그러한 유기화합물 자체의 디스올더, 즉 화학적 구조의 뒤틀림 같은 것에 의해서도 트랩이 발생할 수 있겠고, 도펀트 혹은 다른 물질과의 접합 부분에서도 트랩이 발생할 수 있겠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트랩이 발생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듯이 핫캐리어,
즉 고전압을 인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트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하고요.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런 원인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이해하지는 않겠고, 이렇게 전자와 홀이 트랩 안에 갇히고 빠지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모델링하여서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상황을 가정해서 모델링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랩이 존재하는데 트랩의 에너지 레벨이 단일 에너지 레벨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트랩이 존재하는데 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은 전부 다 ET,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 ET는 대략 밴드갭의 중간, 즉 미드갭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랩이 존재할 때 전자와 홀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트랩에 갇히게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캡처 프로세스라고 보통 지칭을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갇힌 전자가 다시 컨덕션 밴드로 탈출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에미션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홀이 캡처되는 상황, 그리고 홀이 에미션 되는 상황, 총 4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각각을 RCN, 즉 전자가 캡처되는 레이트, 전자가 에미션되는 레이트, 홀이 캡처되는 레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레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각각의 레이스를 우리가 또 어떻게 수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론이 캡처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트랩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려면, 즉 RCN 값이 어떤 값에 비례하는지를 살펴보면요, 트랩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RCN 값도 커질 거라는 것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트랩이 존재하는데 비어 있어야 전자가 채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RCN 값이 트랩에 비어 있을 확률에 비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트랩이 ET라는 특정한 에너지 레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레벨의 양자적 상태가 비어있을 확률,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페르미-디락 펑션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알려주고 1에서 이 페르미-디락 펑션을 빼면 비어있을 확률이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이 ET라는 에너지 레벨이 비어있을 확률에 또 RCN 값은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랩에 빠지게 되는 전자 또한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전자의 density, n에도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항들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적절한 비례상수 Cn을 하나 도입을 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 값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은 서멀 벨로시티와 캡처 크로스 섹션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로 뭉뚱그려서 임의의 개수처럼 생각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는 온도에 따라서 일렉트론 캡처 프로세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우리 온도에 대한 항을 나눠서, 즉 서멀 벨로시티 항을 나눠서 우리가 따로 표현을 해주게 되겠고요. 여기서 캡처 크로스 섹션은 이 전자가 트래핑되는 임의의 가상의 면적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항을 나누지 않고 그냥 어떤 비례 상수 정도로만 생각해도 SRH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렉트론 에미션 프로세스에 대한 수식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렉트론 에미션 프로세스가 더 많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트랩의 농도가 높아야겠죠. 그리고 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에 전자가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이 채워질 확률에 또 비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REN이라는 값이 이 두 가지 항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적절한 또 비례상수 EN을 도입을 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CN과 EN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서멀 이퀴리bri엄 상태에서는 RCN과 REN이 서로 같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멀 이퀴리bri엄 상태에서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죠. 따라서 전자의 농도가 일정하려면은 캡처되는 전자의 비율과 그리고 에미션되는 전자의 비율이 같아야만 컨덕션 밴드 위쪽에서의 전자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그대로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n이 서멀 이퀴리bri엄 상태이기 때문에 n 제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냥 이 수식을 그냥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페르미디라 펑션은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이미 배웠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CN만 빼고 이 뒤쪽의 항만 한번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0 값은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듯이 NC 곱하기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항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기 페르미 레벨의 항 EF가 지워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이것을 N'으로 다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CN을 제외한 이 나머지 항을 우리가 N'으로 다시 정의한 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만든 개수들 EN과 CN은 서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N'을 잘 보시면요, 원래 전자 농도 구하는 식에 EC 빼기 EF 페르미 레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ET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에너지 밴드에서 이 레벨이 지금 ET 레벨이 되겠는데, 이 레벨이 페르미 레벨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전자의 농도가 바로 N'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수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자의 실질적인 캡처 레이트는요, 결국 Rn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캡처되는 전자의 레이트과 에미션되는 전자의 레이트를 차를 구해주면은 실질적인 전자의 캡처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유도한 식들을 정리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홀에 대한 캡처 레이트도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와 홀에 대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이전에 배웠을 때는 액세스 캐리어가 거의 항상 쌍으로 생성이 되는 상황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빛에 의해서 전자와 홀 쌍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델타 N과 델타 P가 항상 같게 유지가 되었었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트랩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관계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즉 전자의 액세스 캐리어는 트랩에 캡처된 상황에서 홀의 액세스 캐리어는 캡처되지 못하고 에미션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델타 N과 델타 P가 같다라고 가정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단순한 모델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N0와 P0 그리고 N', P'이 트랩의 데니시티보다는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트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을 해서 트랩이 존재를 해서 전자와 홀들이 캡처되거나 에미션 되는 상황이 복잡하게 발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랩의 데니시티가 충분히 낮아서 델타 N과 델타 P, 즉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항상 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전자가 리콤비네이션 되는 레이트과 홀이 리콤비네이션 되는 레이트이 거의 같다라고 유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RP와 RN이 같다라고 놓고 수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N'과 P'은 앞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던 값들이 되겠습니다. P'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고요. 이 둘을 곱해보면은 ni 제곱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유도된 관계와 N', P'이 ni 제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Rn과 Rp의 식에 대입을 하면은, 즉 앞에서 유도했던 이 식에 다음과 같은 항들의 대입을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랩의 농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자에 대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홀에 대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샤클리 리드 홀의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SRH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실리콘과 같이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N과 P가 보이는데요. N과 P는 서멀 리퀴브런 상태의 농도와 그리고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완성해 놓고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성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타입 실리콘을 가정을 하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타입 실리콘이기 때문에 N0가 P0보다는 훨씬 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이기 때문에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메저리티 캐리어의 농도보다는 훨씬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P0 같은 경우에는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엑세스 캐리어의 농도보다 훨씬 작은 상황이 되겠죠.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이 만족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정은요. 우리가 앞에서 N'과 P'은 ET 레벨과 페르미 레벨이 일치할 때에 그때 전자의 농도가 N' 그리고 홀의 농도가 P'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 트랩의 에너지 레벨 ET가 거의 밴드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이것이 거의 EI 근처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메저리티 캐리어의 농도의 N0가 N'보다도 훨씬 클 거고요. 그리고 P'보다도 훨씬 클 것을 예측할 수 있겠고 N'과 P'이 거의 NI와 비슷한 값인 것도 우리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나서 위에서 유도한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유도한 수식에서 N과 P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해서 항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N0가 델타 N보다는 훨씬 크니까 이런 항들 무시할 수 있겠죠. P0와 델타 P에서는 델타 P가 훨씬 크니까 P0를 무시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리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여기서도 델타 P보다는 N0가 훨씬 크니까 이 뒤쪽 항들 다 지워낼 수 있겠고 지워낸 다음에 N0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또 정리가 되겠고 델타 P, P0가 훨씬 작죠. 따라서 P0 항을 지우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분자는 델타 P만 남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다음과 같은 항만 남게 되겠는데 우리가 물리전자공학 시간에도 배웠듯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라고 했었죠. 전체 그 캐리어의 변화가 평균적인 라이프 타임 동안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음과 같은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의 농도에 대한 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분모에 있는 항을 우리가 하나의 항, 라이프 타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CP가 보이죠. 결국은 홀이 캡처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수가 결국은 전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를 결정하는 즉 전체 리콤비네이션 레이스의 라이프 타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N타입 실리콘에서의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결국은 홀이 어떻게 리콤비네이션 되는지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의 특성에 따라서 라이프 타임이 결정되고 전체적인 리콤비네이션 레이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요약을 하면요. 결국 N타입 실리콘에서의 리콤비네이션 레이스는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반대로 P타입 실리콘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의 그런 리콤비네이션 특성에 따라서 전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기 때문에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보다는 이렇게 트랩을 거쳐서 발생하는 트랩 어시스티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주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모델이 샤클리 리드 홀 SRH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가 간단한 수식적인 유도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요.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에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리콤비네이션 특성에 의해서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가지는 라이프 타임 특성에 의해서 전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